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근데 리비안이 어닝이 발표됐고 가이던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리비안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 나름의 또 인사이트를,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한번 여러가지 시장 상황을 이렇게 통틀어서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물론 이제 다 제가 옛날부터 계속 했던 건데 좀 더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리비안의 어닝을 보면요, 주식이 좀 올랐죠. 왜냐하면은 가이던스가 이제는 미루지 않고 한 올해 5만 대 이상, 그쵸, 맨날 깎다가 이제는 더 이상 깎지 않고, 지난번에 이미 안 깎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더니 이제 그거 이상으로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손실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넷 손실이 줄었고, 그 어닝의 키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베이클당 35,000달러의 그로스 프로핏이 아니라 임프루브먼트더라고요. 그래서 이득이 나나? 그렇게 생각을 순간 했지만 여전히 러스입니다. 순손실, 조 단위로 손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치보다 가이던스도 좋았고 손실 폭이 적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요. 이걸 보시면요, 계속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만들 때마다 넣은 게 기준으로 계속 손실이 나는 거죠. 작년만 하더라도 와, 그로스 마진이 이게 가로친 거면 이거 손실이죠. 193%. 그로스 프로핏 보면 와, 이거 뭐 그냥 돈을 그냥 때려 부어서 157,600달러. 이게 작년 상황인데 이제는 32,000달러 좀 넘는 손실로, 그러니까 선방을 한 거죠. 이거보다 더 손실이 날 줄 알았는데 그 폭이 빠르게 그래도 줄고 있고, 거기에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한 거죠. 제가 미리부터 얘기를 하면은, 물론 이제 리비안에 대해서 상세하게도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매출 영업이익이 2분기 역대 최대라고, 삼성 SDI가. 리비안이 근데 삼성 SDI 배터리를 쓰죠. 그런데 GM이나 포드 다 적자죠. 전기차 만들 때마다 엄청나게 적자입니다. 수조 원을 진짜 때려 붓고 있는데, 언제 그러면은 순이익으로 전환할 거냐라는 거죠. 리비안은 그래도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리비안이 희망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은, 지금 한국에, 저도 조심스럽게 지금 한국의 배터리가 워낙 핫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제가 느끼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솔직히. 왜냐면 여기 자동차 회사들 얘기를 건너 들으면은, 지금 보면 포드도 이게 더 미뤄질 수도 있는데요. 이미 1분기 때 아마 2026년 후반기에나 순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제너럴 모터스는 작년에 얘기하기를 2025년입니다. 더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르베라 CEO는 예전에 처음 얘기했을 때 이걸 2024년이었습니다. 이게 내년인데 택도 없죠. 2025년도 지금 불투명하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GM이 이제 10년 동안 맨날 테슬라한테 차 만들면 그 전기차 별거 아니다, 우리 금방 많이 만든다, 뭐 한다. 저는 이 채널 운영 전부터 당연히 저도 이런 레가시 업체들이 빨리 전기차를 만들 줄 알았고, 거기에도 큰 기대를 했고, 초창기 테슬라의 빌드 퀄리티에 와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테슬라 근처에 가지 않고, 명확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테슬라 혼자, 테슬라한테 이번에 마진에 대한 이런 얘기들로 비판을 했는데,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라는 거죠. 그나마 낫다라는 리비안도 계속 조 단위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건데 손실이 나는 거죠. 그냥 아무도 돈을 못 법니다. 근데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물론 보조금 영향도 컸지만 이게 언제까지,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배터리를 사다 쓰는데 다 적자예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다 적자고, 그게 순이익이 나는 전망이 굉장히 뒤입니다. 곧이 아니라 굉장히 뒤인데, 과연 언제까지 소비자한테 직접 파는 이 회사가 지금 배터리 회사들한테 영업이익을, 이게 좀, 이런 일이 거의 없죠. 물론 이제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약간의 슈퍼 의리인 면이 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부품 사다가 내가 적자를 보면서 계속 파는 건데, 어쩔 수 없다라지만, 친환경 분위기 이렇지만, 과연 이 긴 기간 동안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좀 우려는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근데 주식이라는 건 기대감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제 의견은 뭐 100%는, 이건 지극히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배터리를 사다가 써서 파는 회사들은 죄다 다 적자다. 엄청나게. 순이익 반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고, 리비안이 그나마 이걸 빨리 줄여서 그나마 희망적이긴 한데, 과연, 정말 힘든 길을 가야 되는데요. 근데 리비안마저도 사실은 그것도 우려스러운데요. 지금 적자죠. 그리고 블룸버그도 얘기했듯이 지금 배터리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고 있죠. 지금 아직 리비안이 지금 주력으로 파는 건 135kWh입니다. 근데 이제 스탠다드 팩이 8만 달러 이하거든요. 이래야지 이제 세금,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죠. 왜냐면 SUV는 8만 달러에 걸려 있으니까. 초창기에 이제 레저베이션을 하신 분들은 8만 달러 이하여서 그게 아마 예약됐던 걸 받으신 분들은 텍스 크레딧이 가능한데, 지금은 받으려면 라지팩밖에 안 되고요. 이제 싼 듀얼 모터 올휠 드라이브가 추가돼서 요렇게 하면은 260마일에 요렇게 하면은 8만 달러 이하지, 라지팩으로 가면 8만 달러 넘기 때문에 지금 예약하시는 분들은 뭐 인컴 레벨이고, 그러니까 소득에 상관없이 텍스 크레딧을 못 받습니다. 비싼 차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반기에 이게 판매량에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지금 예약하면 뭐 2024년 초반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예약한 사람들로 어느 정도, 그리고 초기에 이제 좀 가격 올리기 전에 영향으로 좀 그래도 어떻게 선방하고 있고, 가격이 이게 텍스 크레딧을 받으면 사이즈적인 측면이나 유틸리티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배터리를 무려 135kWh나 넣기 때문에 나쁜 상품성이 아닌데, 지금부터는 이게 쉽지 않죠. 그리고 리비안도 인산철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가격을 낮추려면 전에도 얘기했듯이 배터리는 굉장히 자동화된 산업이기 때문에 머티리얼 자체에서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은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이고, 시장의 분위기는 안정성과 가격이지 아직 성능 쪽에는 좀 무게를 덜 두는 듯한 느낌인데,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대비돼서 여기서 사다가 여기서 파는데 적자가 크죠. 여기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온리 테슬라만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다른 회사에서 차라리, 그러니까요, 배터리 회사들이 테슬라한테 밀어서 같이 가거나 더 크게 돼서 차라리 그게, 이 회사들이 언제까지 이걸 견딜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빠른 폭으로 줄이긴 하는데, 리비안이 그나마 이제 희망이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지난 썰베이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아직 그래도 이게 적은 건 아닙니다. 지금도 뭐 조 단위로 손실이 나니까요. 자, 그 와중에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까지 이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들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걸 또 갖고 이제 비판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프렁크가 작다. 저래서 어떻게 쓰겠냐. 그러니까 너무 좀 테슬라가 너무 까이는 면이 1등 기업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당장 이거를 비판할 수 있는 게, 이미 테슬라가 지난 어닝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즘 트럭 트렌드가 이 뒤가 줄고 자꾸 레저용이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에 패신저 공간이 늘어나는데, 테슬라는 뒤에가 딥베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이즈에서 공간을 최대한 뽑아놔서 적재함도 늘렸다고 하니까 앞만 줄었지 뒤가 넓을지 어떻게 아는 겁니까? F150 대비해서. 여기는 나름의 다른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거지, 차마다 디자인마다 이거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보기에 작아 보이는 거지 디자인상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니까요. 근데 이미 어닝에서 최대 공간을 뽑는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나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 동네죠. 이미 이렇게 둘이 막 나란히 돌아다닌다든지 슈퍼차저에서 찍힌다든지 계속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그러니까 곧 나온 게 머지 않았다. 그리고 이거는 양산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죠. 그러니까 충분히, 남들은 지금 수익 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테슬라가 얼마나 앞서가는지를 새삼 많은 분들이 이걸 다시 한번, 언제까지 배터리 회사한테 그걸 사서 자기가 피를 흘리면서, 물론 가야 될 길이긴 하지만 이거 예상치만 보더라도 굉장히 뒤거든요. 이게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내연기관에선 돈을 정말 잘 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조금도 언젠간 끊기게 될 거고, 그래서 전기차가 다들 팔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제 좀 주춤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예, 테슬라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용되더라도 덜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리비안도, 제가 제 기준에 이건 만만치, 손해가 아직까지, 그래도 많이 정말 줄인 거에 대해서는 대단하긴 한데, 결국 여기도, 인산철이나 좀 싼 배터리를 쓰지 않으면, 근데 그에 반면에서, 예, 한국의 기업들은, 저도 리비안에 대해서 근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를 만약에 포기하더라도 유틸리티적인 측면이라든지 3열이라든지 일단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가격에만 오면 다시 한번 텍스 크레딧이 7,500달러에 아마 주면은 10,000달러를 깎게 되면 68,000달러입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그래서 궁금합니다. 앞선 지난 영상에도 보여드렸듯이 가격이 워낙에 이 시장에, 특히 미국은요, 미국에서는 그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너무 대비돼서. 그리고 마지막은, 어제 그래서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테슬라의 CFO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잭이었다가 이제 인도분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래서 주식이 좀 내렸다고 하는데, 이분 나이가 굉장히 젊습니다. 그래서 이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될 때 나이가 젊어서 문제라고 비판했는데, 이제 와선 간다고 또 문제인 것 같은데, 물론 지금까지 테슬라를 굉장히 잘 해왔고, 월가에서, 덕망, 이렇게 명성이 알려졌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런 분이 이제 떠난다고 해서 초창기랑 살도 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회사를 대부분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 동네 회사의 어떤 분위기를 조금 몰라서 그런지, 그래도 지금까지 테슬라를 잘해온 건 맞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의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저는 크게 받아들여지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여기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회사들이, 특히 미국은 뭐 고용 유동성이 뭐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13년 동안 일했으면은 쉴만 한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꽤 정말 이렇게 길게 바꾸지 않고 그러면 좀 쉴 법도 하죠.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에 오면요,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근데 한국은 그에 비해서, 그리고 특히 다른 나라들은, 특히 유럽, 이라든지, 이게 고용 안정성이 대신 이제 좀 경직돼 있죠. 그래서 이걸 좀 크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문화는 하루아침에 출근했는데 돌아가게도 만들고, 좀 살벌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고연봉을 주는 대신에 정말 늘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지 않으면 정말 힘든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는 매일 올리기가 쉽지가 않죠. 저도 좀 스트레스를 좀 받다 보니까, 좀 살벌한 동네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주식이 영향이 있다라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는 기준이 다른 거니까요. 저는 여기 있다 보니까 이 내부에서, 물론 일론 머스크 스타일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드는데, 이게 이렇게 시장에 반응할 건지 또 신기하고. 근데 후임으로 오신 분도 경력이 정말 대단하고 이미 일찌감치 테슬라의 회계에 대해서 빠삭하게 하시던 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스탠포드나 하버드가 아닌, 그러니까 인도 태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미국은 이렇게 다양한 인재들이 중용되는 것 같습니다. 능력만 있다면. 근데 어떤 때는 그게 또 너무 장점이자 살벌하기도 합니다. 그 즉각 봐주는 게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이분도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인도에도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죠. 인도 총리랑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더 저가의 차를 지금 더 팽창하려고. 테슬라만 전기차 가지고 이런 행보를 벌인다라는 게 다시 한번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 다른 회사는 돈 벌기 지금 급급한데 여기는 엄청나게 팽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포석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는 이게 그렇게 큰 이벤트였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참 시장이 좀 다르게 움직인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신기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마지막은 와이프와 정말 오래간만에 시켜 먹었는데요. 좀 할인 혜택이 이것저것 있었긴 했는데, 맛은 정말 있었습니다. 정말 간만에 너무 괜찮은 걸 먹긴 했는데,
하나로 환전하니까 한 7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여기는 미국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